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출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PM,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입니다. 2019년도 매출액이 5천억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6천억대 나왔고요. 최근 주가 상승률은 10루타 종목이고요. LNF 2019년도 매출액이 5천억대였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5천억 나왔고요. 이 종목 또한 10루타 종목입니다. CJ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인데요. 2019년도 매출액이 1000억대였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1조 3천억 나왔고요. 이 종목은 주가가 2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물론 최근에 진단키트란 그런 제품이 계속 쓰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요. 기업에서 매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출액은 조작이 우선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기업의 필요에 있어서 아니면 오너의 의지에 의해서 증가나 감소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매출액은 조작이 좀 힘든 지표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식시장 관여자들이 매출액의 변화를 큰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출액이 증가 상황이 어떠냐, 물론 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개수가 증가할 경우에도 매출이 증가하고, 개수는 정체 중이어도 그 가격이 증가하면 매출이 증가하는데요. 둘 다 호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보통 주가가 고가인 상태에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주가가 계속 더 올라가는 사례가 많고요. 만약 고가인데 매출액이 하락하잖아요. 이전 해보다 보통 이전에 같은 분기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물론 전 분기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지표는 그 전해 같은 분기를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매출액보다 매출액이 많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폭락을 하는데요. 최고 한 10분의 1 토막까지 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매출액의 변화는 큰 의미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저가인 상황에서 주가가 매출액이 증가하면요. 기업에서는 되게 호재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순이익, 영업이익이 아직 안 나더라도 주가가 저가한 상태에서는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당연히 매출액의 상황, 주가 증가 상황인가 아니면 정체 상황인가 아니면 추돌고 있는가 확인하고요. 매수한 이후에도 매출액이 갑자기 감소하든지 그러면 분명 그 악재가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매도를 고민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적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로는 매출액 하락한 종목을 그냥 방치했거든요. 방치 결과는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거든요. 이런 건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당연히 이제 피부로 와 닿을 문제이지만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매출 정체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서 롯데 하이마트가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이 거의 정체고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성장이 이미 끝나버린 종목 같은 경우 매출의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매출액은 정체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출액은 정체인데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 등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영업이익 하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상황을 주식 관여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매출 하락도 악재지만 매출 정체조차도 주식 관여자는 악재를 받아들이니까요. 보통 매출액 정체 종목이 주가 하락할 때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대부분 정말 싸게 사는, 예를 들어서 PBR이 0.5나 0.3 이때 사지 않은 이상 주가는 계속 흘러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개인적으로 뭐 홈쇼핑 종목도 오너에게는 돈을 계속 벌어다 주는 업종이지만 주가 상황은 되게 악재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홈쇼핑 종목을 산 사람들은 모두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홈쇼핑 종목을 갖고 있게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종목을 매수 전에 당연히 매출액을 감아야 되고요. 물론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감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인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몇 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건가를 결정내리는 가장 큰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매출이라는 것은 수치고 과거 지표이고 현재 지표니까 저희는 미래 지표일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해자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전기차 종목 같은 경우 매출 증가가 되게 도드라지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죠. 물론 저는 아쉽게 전기차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후회하는 상황이고요. 결국 매출액 증가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당장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증가 안 하더라도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미래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할 게 담보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보다는 경험 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접근하면 매수할 때 되게 유리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매출액을 많이 증가한 종목들이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도 저희가 관리를 할 텐데요. 물론 종목 매수 시점은 항상 그렇지만 폭락장에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게 가장 현명하고요. 투자 수익도 가장 극대화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에 있어서 매출의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매출액 증가 종목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살려고 하다가 망설였는데 이게 1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올라가서 매수를 안 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15,000원 넘어서 5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놓쳤는데 너무 올라갔다 생각해 놓쳤는데 나중에 5만원까지 올라간 거 보고 후회하는 거 많죠.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만 볼 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이게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도 한 분기에 지금 예전 매출액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도 주가가 10배 올라갔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100% 올라가도 추가 매수했을 경우에는 투자 수익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숫자로 보는 것은 기본이고요. 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 매출액이 정말 확장성이 어느 정도 큰가, 즉 매출액 확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처럼 근본적인 산업의 변화가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해도 분할 매수로, 여러 번 분할 매수로 우선 참매수 들어가고 떨어질 때 더 사고, 아니 올라가면 매수 안 하는 이런 작전으로 대처할 필요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씩 보면서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현명화돼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